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리 방송 제가 해드린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하 통로로 여러 데 경호상의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바로 출입하는 이런 데 결정을 해가지고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상당히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지기현 판사 탄핵을 해라. 막 또 기피 신청을 해라. 온갖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소신껏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참 수위 있고 출석한 이런 모습으로 망신주기의 좌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법정은 가장 큰 대법정 417호인데요. 우리 헌정 참의에 파란만장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 대통령이 재판받는 이게 417호 법정이다. 안타까운 우리 헌정사회가 얼마나 굴곡지고 파란만장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재판은 시작은 10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9시 50분쯤에 옛날에 헌재 재판에 갈 때 양복 있잖아요.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요.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시작하니까 지기현 판사가 들어와서 일단 피고인이니까 윤석열 피고인,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 이게 인정신문이랍니다. 인정신문,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답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전에는 첫 재판이니까 검사가 공소 사실의 요지를 프레젠테이션 쭉 설명하는데요. 이거 전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내란이라는 건 이게 터무니없다. 포고령 계엄의 상징적인 요건으로서 일체 정치활동을 그만둬도 국회 권능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는 열띤 토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도 관계없습니다. 11명이 다 소집됐고요. 그리고 국회는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고 실제 끌어낸 적도 없고요. 끌어낼 수 있는 상황, 병력도 없었다. 대통령이 그냥 홧김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비 의도, 마비하려면 개헌군은 5천 명, 10,000명 보내도 부족한데 부사관 위주로 200 몇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폭동이나 국회 마비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사령관들이 어떤 지시를 들었든 말든 그는 대통령의 분노에 참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내란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공소요지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쭉 설명하는데 우리 헌재에서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원래는 보도되기로는 오늘 최상목하고요. 그 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의이다 이렇게 보도가 처음에 준비 절차할 때는 됐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또 사정이 있어서 워낙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순서를 미루고 보도해 보면 오늘은요. 오늘도 오후에도 하니까 오늘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1경비단장 옛날에 국회에 놓아가지고
끌어내라 어쩌고 저쩌고 정언한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그리고 이제 그 김형기라고요. 김형기 특전사 1 특전대대장 1대대장입니다. 1357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 두 명이 정의다. 지금 원래 이제 그 준비 절차에서 보도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조성현, 김형기 두 명의 정의신문에 예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또 제가 확인해 보니 조성현 단장, 수방사의 그 조성현 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첫 재판이니까 정인이 그 또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 원래 조성현 이분이 그 탄핵에는 상당히 그 악영향을 줘가지고 헌재에 넣어서 준데 또 오늘 불출석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이제 그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재판은요, 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런 것보다는 이게 그 신속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고 이재명처럼 질질저르게 버꾸라지 끄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 재판에 임해서 확실하게 그 무죄나 공소기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오래 끌 이유가 없고요. 또 지기현 판사도 이제 그 다른 재판은 배당을 안 하고 이 사건만 그 계엄 사건만 전담합니다. 일주일에 뭐 어떨 땐 2번 또 1번 매주 이렇게 이거 하루에 2~3명씩 하다 보면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깔끔하게 인정할 거는 또 정인도 인정하고 다 무더기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안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측을 합니다. 재판 결과는요. 결과는 이제 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기현 부장이 그 구속 취소를 본인이 한 거예요. 오늘도 이게 뭐 민변부터 좌파 사법 카르텔 그 비사행동 몇 놈들 놓아가지고 오늘도 이게 개짖는 소리 하면서 뭐 또 재구속을 해라. 지기현 판사를 기피 신청해라 막 떠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구속 취소가 되면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게 그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구속 취소 사유가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또 구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영장을 재청구해라.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이거 내란이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직권남용이 흡수가 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영장을 칩니까?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가 비유할 때 그랬잖아. 사람이 칼로 찔러서 사람 살인죄로 재판하는데 근데 이거 옷을 갖다가 찔러가 옷을 못 쓰게 못 입게 만드니까 손괴다. 옷에 대한 손괴다. 이걸로 다시 영장 치라.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이죠. 공무집행 방해는 뭐 김성훈 처장이 그 공범이라는 건데 김성훈 처장 지금 사저에 나와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지하 1층에 그 대통령이 30분 산책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좀 안타까워요. 원래는 이제 그 사저에 넣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면 그 산이 있거든요. 야트마간. 저도 매일 산책하는 저희 사무실이 아크로비스타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그 누에 다리도 있고요. 그 야트마간 이게 산이 있는데 그 산책하면 좋은데 여러 데 경호문제 있다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왔다 갔다 참 이게 그 저도 그 지하 1층에 밥 먹으러 많이 가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거기에 그 경호원들 김성훈 차장부터 5명 어제 산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공무집행 방해라는데 그때 1차 때는 그냥 공수처가 돌아갔고 불법 체포 시도했고 그때 경호실장은 처장은 이게 박종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재구속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좌파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오늘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좌파들을 압도하고 지금도 그 저희가 방송국이 교대니까 지금도 그 지지자들의 그 함성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결과는 이제 그 좌파 법조인들 뭐 금태섭이나 이런 이제 그 김웅 이런 좌파들까지도요.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권이 없으면 또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무죄라고 어떻게 보는 저는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 두 개가 나오지 절대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재판이다. 특히 지기현 판사가 원칙적인 모습 보면 저는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판례와 그다음에 그 법리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무죄가 나면요. 무죄가 나면 이게 그 헌법재판의 정당성도 크게 논란이 될 겁니다. 아니, 내란이 무죄인데 대통령이 파면을 해? 뭐 이상하잖아요. 내란이 무죄라고 판결이 나오면 체포? 이것도 괴담이야. 체포? 시도한 적도 그게 체포가 아니야. 단순하게 동향 파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훨씬 이게 재판이라는 게 헌재는 심리했습니까? 심리 안 했잖아요. 90분씩 제한해가지고 하루에 몇몇씩 심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사기록 가지고 마음대로 저거 마음대로 몇백 쪽짜리 뭐 판결 써놓은 거 쓰레기보다 못한 그러면 이게 진짜 재판은 제대로 심리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쓰면 헌재 판결이 얼마나 쓰레기 잘못된 거냐. 이게 부각되면서 대대적인 게 불복, 국민 저항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데 중요한 저는 판결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내란 무죄가 다 나왔다. 그런데 뭐 때문에 파면이 돼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따라서 저는 이 재판이 오히려 그 대통령의 명예와 회복하는 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 헌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재심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헌재 판결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기존의 증거 위조되거나 기존의 정인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이러면 이게 재심이 된다. 딱 형소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마든지 재심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복귀하는 게 맞죠. 최악의 경우 이게 복귀가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러면 5년간 출마 못한다는 제한 규정도 재심이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 목사가 다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상당히 재판부 지기현 판사는 다른 판사와 달리 저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썩어 빠진 에게 진짜게 법비 완전히 법조인의 탈을 쓴 정치 판사들 이걸 저는 법비라고 하는 공비 무장 공비할 때 법비 이런 이제 판사들이 수두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진우 부장이나 또 우리 지기현 이런 이제 원칙적인 판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거는 판례와 법리, 증거에 따른 제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희망 고문이나 긍정 이건 아니다. 제가 판례도 다 소개해 있고 다 증거나 실제 법리를 다 조문까지 다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헌재 판결과 대비돼서 헌재 판결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 재심 요구 이런 게 빗발치지 않을까 여론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기현 부장 신속하면서도 원칙적인 재판을 통해서 조속하게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제대로 무너진 법치를 조금이나마 바로 세우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재판에 절대 비굴하게 이재명이처럼 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도망다니고 법정에서 온갖 판사 해유, 협박 이런 짓을 하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과 완전히 180도 다른 대통령의 당당한 오늘 모습을 봤고요. 앞으로 재판 진행 경과가 또 나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법리에 맞게 분석,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